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좋아질 것이다. 네, 잘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안도감으로 일단은 상승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서 좋은 재료가 나왔다는 것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재표결이 무산이 됐습니다. 자, 오늘 21일 영국 의회에서는 이제 재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영국 의회에서 무산이 되면서 이제 뭐 결과치로는 노딜이라는 것이 일단은 피해갔다, 노딜을 이제 피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딜은 없고 일단은 연기를 하거나 또는 합의안을 통과시켜서 좀 소프트 브렉시트로 가거나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개도국,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위를 내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요청도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해 득실을 따져가지고 이 WTO에 대한 개도국 지위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또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이점이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면서 그래도 좀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되는,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것보다 일단 오르는 게 좋죠. 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들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제 이번 주 불확실성을 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있는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경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이 좋은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이런 그 경제적인 불안감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이 이야기 첫 번째 소식으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미중 무역 협상은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고 단계적인 서명을 위해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국과 미국에게도 유리하고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줬는데요. 래리 커들러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양국 협상은 잘 진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1단계 협상이 잘 된다면 12월에 예정된 관세는 면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2단계 협상은 1단계보다도 더 쉽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전달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협상, 1단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첫 걸음이잖아요. 첫 번째 그 물꼬가 트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협상이 지금 일단 협상의 도장이 꽝 찍고 이 부분에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1차 협상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것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민감한 안건에 대한 것들을 좀 피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민감한 안건들을 이제 계속 논의하자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는 것, 그런 정도의 어떤 내용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라서, 사실 1차 협상 같은 경우는 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표시? 네, 그런 어떤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 그런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1차 협상이 아니라 2차 그리고 3차 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협상이 일단은 잘 도장이 찍히고 나면 그 1차 협상 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협의하자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2차 시점에서 또는 3차 시점에서 계속해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포용력을 가질 것이냐, 그 내용이 되겠죠. 중국도 지금은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6%대 그리고 더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5%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해결돼야 된다는 것에 일단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 그 부분과도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은요, 2018년도 초반에는 2월경이었죠. 그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어떤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하락을 했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2018년도 중반까지는 그래도 지수가 유지되는 상황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초여름이 되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져 나오면서 주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하락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무역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반면 이제 1단계 무역 협상은 반드시 11월 전에 타결이 돼야 될 필요성은 없고 올바른 합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홍콩과 관련된 문제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것들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국은 미국한테 약 24억 달러 규모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세계무역기구에 요청한 점, 즉 WTO에 요청한 점도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물론 이제 WTO 의견들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잘 따르지 않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협상을 하면서도 뒤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할 방법들, 또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고, 또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 실적은요, S&P 500 지수를 포함해서 기업의 약 80% 가량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이제 4분기가 되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 상태에서 주가의 어떤 하락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주가의 상승 쪽에 대한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계속 좋아지게 된다면 반드시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 실적의 양호한 어떤 내용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져서요, 92.5%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거의 확실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시장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은 크게 부담 없이 상승이 진행될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불안감은 있겠죠. 유럽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브렉시트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전해 드릴 텐데, 21일,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간 21일이니까 오늘 새벽쯤이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결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국 의회에서요, 이 표결 자체가 그냥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일단은 전달해 드릴게요. 브렉시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일단은 이 존슨 총리하고 EU 협회하고 지금 현재 브렉시트 초안 합의안에
승인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게 그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됐었죠. 자, 초안에 합의했다. 브렉시트에 대한 위험함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존슨 총리가 가지고 의회로 들어왔습니다. 의회로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제 영국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반대를 했죠. 반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영국 쪽에서는 의회 쪽에서는 이거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서 딱 그 협의안에 대한 내용을 반대하는 상황이 좀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정안이라는 것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트윈 보수당의 이제 레트윈 의원이 보수당 출신이군요. 네, 보수당 출신의 무소속 레트윈 의원이 발의를 한 법안이 하나가 더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브렉시트와 관련한 법률 자체가 이제 모두가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합의안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브렉시트가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어야 된다. 즉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그런 법안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이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브렉시트가 계속적으로 연기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정안이 지금 보면 찬성이 322, 그 다음에 306 그래가지고 가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정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무런 협상이 없이 그냥 노딜로 브렉시트가 진행되는 것을 막자. 일단 우리는 노딜 자체는 막자라는 법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없이 이렇게 그냥 노딜 브렉시트가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에 합의가 즉 하원의 어떤 지지를 얻지 못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브렉시트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확정되지 못한다라면 영국은 계속적으로 EU에게 이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수정안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존슨 총리가 가져온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대한 내용들은 부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정안이 가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초안은 안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법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브렉시트를 계속 연기하자라고 일단 법안 입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법이 나온 부분 때문에 일단은 존슨 총리가 EU한테 연기안을 보냈습니다.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브렉시트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는 편지를 일단 보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존슨 총리는 이제 나는 그런 거 싫어라고 계속 했었죠. 그래서 연기를 하느니 차라리 시궁창에 빠져 죽겠다라는 이런 말들을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하지 않고 그 옆에다가 또 다른 자기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여기에 반대한다. 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연기를 하는 그 요청 서한과 그 다음에 자기의 편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EU한테 보냈고요. 근데 EU 입장에서는 일단 영국 정부의 연기 요청을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 EU 회원국들 하고 이제 지금 회의를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또 연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내용들은요 의회 조치에 반발하게 되면서 21일 날 합의안을 재표결하겠다라고 일단 존슨 총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무산이 된 거예요. 영국 의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영국 의회 의장이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버러우죠? 이 사람이, 버커우죠, 버커우. 네, 버커우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 했었던 의결과 똑같은 내용 아니냐. 그래서, 영국은 입법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영국의 법에 따라서 보면 똑같은 내용의 표결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했었던 똑같은 법을 왜 여기서 다시 재표결을 하느냐?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표결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네, 무질서하다. 이런 얘기. 반복적이고 무질서하다. 그래가지고, 이 안건을 토론하지 않기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법 자체가, 그냥 이 시도 자체가 무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결정이 된 거죠.
영국 하원에서는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부결을 하면서 수정안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브렉시트가 합의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브렉시트는 무조건 연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존슨 총리가 저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10월 31일 날 그냥 마음대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딜은 피했다라는 어떤 분석이 일단 지배적이 됐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요.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EU 쪽에서 이제 영국의 어떤 추가적인 요청을,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문제죠. 뭐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이제 그냥 이번에 31일날 브렉시트가 되지 않고 다시 1월 31일로 시한을 넘겨가지고 브렉시트의 어떤 합의가 또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존슨 총리가 나 총리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서 이제 조기 총선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 그 다음에 존슨 총리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의회에 붙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브렉시트에 대한 연기가 일단은 되게 된다면 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쪽에서는 아마도 그냥 긍정적으로 연기해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EU가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려줬다, 이제 지쳤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노딜 브렉시트를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기를 좀 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회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는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연기가 되고 생각되고요. 연기가 되고 나서 존슨 총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이냐, 영국이 이제 실제로 조기 총선에 들어가서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총리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도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약간은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요,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거나 또는 브렉시트 과도기,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계속적으로 연장하는 그런 내용들, 몇 년을 연장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또 2차 국민투표의 추진,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 표결을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가결이 돼버린다면, 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EU 관세 동맹이나 또는 브렉시트 연기를 오랫동안 하는 거라거나 또는 2차 국민투표가 나오게 되면 브렉시트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되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31일까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에 관련한 어떤 합의안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입법을 또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이제 영국은 예정대로 EU를 탈퇴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게 돼서 승인을 하게 된다라면 소프트 브렉시트가 되는 거고요. 승인을 안 하게 된다라면 노딜이 되지 않고 그냥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렉시트는 어떠한 경우의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EU에서 그냥 그거 안 할래라고 너희들 연기 안 받아줄래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일단은 노딜은 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많이 완화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WTO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갑자기 왜 WTO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거의 3달 전에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잘 사는 나라들이, 계속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나온 얘기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7월 달에 우리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90일 한도 안에 걸려있는 날짜가 이번 주 주말입니다. 이번 주 주말이에요. 그래서 23일까지인가요? 내일 모레까지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지금 이 90일의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좀 내긴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WTO에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통한 그런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무역 적자가 악화됐고 농업 기반에 대한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 농가 소득이 저하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 쪽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도상국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택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농업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 WTO를 통한 수혜를 좀 받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WTO 안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규제를 좀 느슨하게 받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WTO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잘 사는 나라 아니냐, 그 다음에 G20 회원국 잘 사는 나라 아니냐, 고소득 국가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이 고소득 기준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잘 사는 나라 아니냐, 또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 잘 사는 나라 아니냐.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개발도상국이냐,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것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개발도상국의 어떤 수혜를 받겠다라면 큰 관세를 부과해서 뭐 이렇게 뭔가 그 무역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도 불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조건에 근데 유일하게 다 포함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에도 뭐 중국도 있고요, 뭐 대만이라든지 홍콩 뭐 이런 나라들 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브라질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브라질도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줄줄이 이 개발도상국에서 탈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대만, 싱가폴 이런 나라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잇따라서 내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미국과의 어떤 그런 통상 압박이라든지 계속 미국이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즉 농업이라는 부분들을 내놓고 다른 부분에서 어떤 실리를 취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좀 되는 건데, 현재 이제 이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협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요. 이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놓고 나면 미국과의 어떤 협상 부분에서 우리 개발도상국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할 이유가 이제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내용이 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WTO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뭐 통상 압박을 더 가할 것이다. 네, 미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개발도상국 아니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가지고서 계속 싸우게 된다면 지금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그냥 폭탄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것들도 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취하고 이 농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장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농산물,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쑥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짓는 분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정부는 이제 개발도상국 에서 이제 졸업을 하더라도 일부 농산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보호 조치를 유지하겠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쉽지가 않을 것 같죠, 이것도.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이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국 내 농민들에게 트럼프가 지지를 받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는 다른 나라들, 중국도 지금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피곤한 상황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겠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재표결이 무산이 되면서 지금은 현재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됐습니다. 합의를 통한 소프트 브렉시트를 이제 10월 31일까지 해낼 것이냐, 아니면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월 31일까지 연장이 될 것이냐, 그 얘기. 노딜은 일단 피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WTO 개도국의 지위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농산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혜택적인 부분들을 내놓고 미국과의 어떤 협상 부분에서 긍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부분이든 쉽지는 않은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약간의 불안감으로 작용되어 있고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때는 누구나 알고 있다. 폭락 시세에서 사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쌀 때는 언제인가? 애초에 싸게 사두면 나중에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언제 팔든 비싼 때 판 셈이 되는 것이다. 네. 비쌀 때 팔고 싶다면 쌀 때 사놓으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매수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는다면 언제 어느 때 팔더라도 나는 비쌀 때 팔게 되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쌀 때, 가장 최고로 비쌀 때 팔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긴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내용이 많아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꼭 많이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